10억 달성 경험담. 자유를 향하여. 서울 똘똘한 두 채를 매도하고 순자산 20억 이상을 달성한 비결. 안녕하세요. 자유를 향하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작년에 비해 올해부터는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곧 마스크 벗고 여러분과 옹기종기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올해로 제가 월부와 함께 봄을 맞이한 지 벌써 6년째가 되었네요. 월부와 5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냈을 뿐인데, 지난 연말 자산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순자산이 20억을 달성하게 되었어요. 작년 여름 순자산 10억 달성하고 아래와 같이 경험담을 작성한 지 무려 6개월 만에 순자산이 2배로 늘게 되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내 시스템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더욱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 똘똘한 한 채와 시스템 투자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실행한 실전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똘똘한 한 채 찾아 너도 나도 강남으로, 곳곳에서 신고가.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꾸준히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강남 불패 신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갭 규제로 인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노리는 수요가 늘면서 강남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똘똘한 한 채 찾아 너도 나도 강남으로, 이런 기사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규제도 심해지는데 나도 똘똘한 한 채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또는 똘똘한 한 채 실거주로는 노후 준비는 어려울 것 같으니 똘똘한 두 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서울 똘똘한 두 채를 매도하고 시스템 투자로 순자산 20억을 달성한 제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2015년, 저는 2개의 서울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고 운 좋게도 모두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서초구 A 아파트, 다른 하나는 강동구 B 아파트. 모두 역세권 34평으로 하나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 신청을 하였고 하나는 투자 목적으로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A 아파트 저층 분양가는 12억 중반대, B 아파트는 6억 중반대였는데요. 현재 시세는 각각 27억, 17억을 형성하고 있네요. 두 아파트 모두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A 아파트 시세 차익만 무려 14억 정도, B 아파트는 무려 10억 정도가 됩니다. 6년 만에 시세 차익이 24억 정도니 현실적으로 B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A 아파트를 투자로 보유한다 치면 노후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저는 2016년 월부의 투자 방식을 배우고 이해하면서 2017년에 두 분양권을 모두 매도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A 아파트는 제 분수에 넘치는 금액대였지만 훗날 실거주하고 싶은 마음에 전세로 몇 번 돌리고 들어갈까 생각했었고, B 아파트는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실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단지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A 아파트를 선택하여 전세를 맞추는 경우 대략 4억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B 아파트를 선택하여 실거주를 하는 경우 그 당시 자금 상황으로 대략 4억 정도의 담보대출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전세를 맞추더라도 대략 2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했지요. 이런 계산을 마치고 나니 그 당시 전세보증금 제외하고 종잣돈 6천만 원만 있는 상황에서 두 아파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노후 준비는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매도하였습니다. 위 두 아파트 분양 계약금은 1억 9천 중 종잣돈 6천만 원 제외하고는 모두 대출이었습니다. 그 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투자를 지속하면서 노후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이고 현재는 2015년 두 아파트에 비해 총 자산은 물론 순 자산도 그 이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서울 똘똘한 두 채를 매도하고 순자산 20억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알고 빠르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상황이 다릅니다.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로서 연봉 상승률이 평균 정도이기에 1년에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이 많지 않아 월급으로는 노후 준비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 투자자가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임을 인지하고 빠르게 분양권을 매도하여 투자금으로 확보하고 앞마당을 넓히며 한 채 한 채 쌓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건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집중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멘토님이 걸어오신 길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된다면 멘토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같은 월급쟁이셨고 시스템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고 그 노하우를 모두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믿음을 갖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외부에 개설된 강의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멘토님과 소통할 일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긴다면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의 힘, 복리의 힘을 믿으십시오. 2019년 저는 투자를 단 한 채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 투자한 물건의 지역의 공급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역전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은 수리가 안 되어 있는 입주 때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내어주고 올 수리를 해야지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억 가까운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해에 단 한 채의 투자도 하지 않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월부에서 투자 도움이 필요하신 월부학교 실전반, 지투반님과 함께 임장하고 투자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종잣돈이 바닥이 나는 시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종잣돈이 없으면 투자하기 어려우니 강의를 듣고 임장하고 독서하는 1년의 투자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그만두고 놓아버리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하면서 기존 투자한 물건에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그 이후 투자 속도의 차이가 분명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투자해온 루틴을 지속하며 기다리시면 분명 좋은 결실이 있으실 거라고 경험상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며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올라버린 자산시장에서 허탈함을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생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늘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간다면 기회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를 통해 제 경험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